어제부터 등교 수업을 시작한 고3 학생들이 오늘은 전국 연합 학력 평가를 치릅니다.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로 치러진 지난달 재택 모의고사를 제외하면 오늘 평가가 사실상 첫 번째 수능 모의고사입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전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력 평가가 오늘 시행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문제를 출제하는 이번 시험에는 전국 고등학교 가운데 77%에 해당하는 1,800여 곳이 응시를 신청했습니다. 평가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등 5개 영역에서 시행되며 성적표는 다음 달 5일부터 제공됩니다. 시험은 당초 지난달 8일로 예정됐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져 등교 수업이 계속 미뤄지면서 오늘로까지 연기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하는 시험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학생들이 시험지를 받아 집에서 응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데다 따로 성적 산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오늘 시험이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전국 단위 모의 평가인 셈입니다. 수능과 수시 모집 등 대입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어제부터 등교 수업을 시작한 고3 학생들은 오는 8월까지 오늘 시험을 포함해 모두 3차례 학력 평가를 치르게 됩니다. 교육당국은 다만 고3 학생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등교 수업을 중단한 인천 지역에 대해서는 오늘 시험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미국의 50개 주에서는 모두 경제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경제 재개에 나선 일부 주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재확산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2달간 미국에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은 모두 3,650만 명. 대공황 이후 최악의 실업 쓰나미로 경제 상황이 심각해지자 미국이 봉쇄를 풀고 경제 재가동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코네티컷주가 현지 시간 20일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미국의 50개 주가 모두 부분적 또는 전면적인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알래스카의 경우 주지사가 애초 4단계에 걸쳐 경제활동을 재개하려던 것을 오는 22일부터는 전면 재가동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터는 사우스 다코타 등 4개 주도 알래스카와 비슷하게 느슨한 봉쇄령을 시행 중인 것 같다면서도 오는 25일까지는 현재 재가동 단계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재개에 나선 일부 주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CNN은 최근 일주일간 17개 주에서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10% 이상 늘어나는 등 대부분의 주에서 늘어나고 있는 반면 10% 이상 감소세를 보인 곳은 16곳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주와 조지아주 등 일부 주에서는 경제 재개를 위해 코로나19와 관련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강현섭입니다. 후원금 횡령 의혹 등이 불거진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12시간을 넘겨 조금 전 끝났습니다. 검찰은 후원금을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사용을 했는지 또 경기 안성 쉼터를 사고 파는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잇따라 파란색 압수물 상자를 들고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을 빠져나옵니다. 압수물 상자만 10개가 넘습니다. 어제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12시간 30분 만인 오늘 새벽 5시 반쯤 끝났습니다. 밤을 꼬박 세웠는데 회계 자료는 충분히 확보가 됐나요? 시간이 혹시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어떻게 돼요? 검찰은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과 인근에 있는 전쟁과 평화박물관에서 각종 사업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의연 전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등이 기부금과 후원금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쓰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경기도 안성 쉼터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시가보다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팔아 정의연에 손해를 끼쳤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윤미향 당선인 등을 상대로 검찰에 제출된 고발장은 최소 7건에 이릅니다. 안성쉼터의 불법 증개축 의혹을 현장 점검한 안성시는 일부 건축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며 정의연의 시정명령을 위한 사전 통지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연 측은 어제 수요 집회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회계 감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이며 이후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억측과 허위 사실에 기반한 보도와 예단을 부디 삼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어 전쟁 범죄와 성노예제 문제를 국제적으로 알린 운동의 취지가 훼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달 넘게 연기됐던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심각한 경기 위축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제시할 경기 운용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희용 특파원입니다. 오늘 중국 정부의 국정자문기구격인 인민정치협상회의와 내일 전국 인민대표대회를 시작으로 일주일간 양회가 개최됩니다. 중국의 연간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는 매년 3월 초에 개최돼 왔는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상 초유로 연기됐습니다. 최대 관심사는 내일 리커창 총리의 정부 업무 보고에 담길 올해 중국 경제 운용 방향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6.8%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3% 안팎으로 잡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코로나로 인한 세계 경제 변수를 고려해 목표 수치를 수정 제시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경제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내놓을 부양책의 규모도 관심입니다. 党中央、国务院及时出台了一系列对冲性的政策措施。 특히 이번 양회는 코로나 발병 초기 전염병 확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데 대한 평가와 함께 절차적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될 전망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코로나19 중국 책임론과 중국 핵심 산업에 대한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될 것인가도 주목됩니다. 이번 양회는 코로나 방역 조치 차원에서 참석 인원과 기간이 축소됐고 대부분의 기자회견 또한 화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용입니다. 네, 우리가 영화에서나 볼 법한 태극권이나 영춘권 같은 중국의 전통 무술은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죠. 네, 요즘에는 또 종종 격투기랑 맞붙으면서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중국의 전통 무술 체면이요,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17일 중국에서 열린 전통 무술과 격투기의 대결 현장입니다. 그런데 흰색 도복을 입은 남성, 오른손 주먹 한 방에 그대로 KO를 당합니다. 이 도복을 입은 남성은 중국 전통 무술 대사로 불리는 마바오거라는데요. 올해 68살인 그는 오행의 흐름에 맞춰 48개 동작을 주로 사용하는 혼원형의 태극문 창시자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날 격투기 애호가인 올해 50살인 왕측민에게 30초 동안 무려 3번이나 다운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중국 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중국 무술의 참패에 마바오거는 왕측민의 코뼈를 부러뜨릴 수 있었는데 양보했다고 변명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격투기의 인기에 밀리고 있는 중국의 전통 무술은 부흥을 위해 사기 논란에 휩싸인 적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격투기 선수와 경기 중 한의사도 쉽게 찾을 수 없는 혈자리를 공격해 이겼다는 점열 대사가 비난을 받았는데요. 이런저런 논란 속에 중국 전통 무술을 향했던 신비로웠던 시선은 격투기의 등장 이후 싸늘하게 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